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가해자 쪽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점, 또 이런 2차 가해가 권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라서 가능했다는 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이 소름이 정말 축을 나갔어. 마치 나치 시대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예, 안녕하세요. 이태선입니다. 한국 사회의 학폭, 즉 학교 폭력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 폭력을 가해서 강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또다시 한국 사회 학폭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연예계, 체육계 등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셀럽들의 과거 학폭 논란은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한국민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의 학폭의 문제들을 바라다보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 역시 철모르던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성장했던 학우들에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에 관련되어서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학폭 가해자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후회한들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행처럼 확산되는 과거 학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폭로는 과거 철부지 시절 멋모르고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회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못된 구부들에 의해서 폭력에 시달렸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도 그때 같은 또래의 친구에게 힘없이 희생되었던 자신을 비관하면서 일종의 두렵고 떨리는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폭력을 가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버젓이 유명세를 떨치며 세인의 인기를 먹고 살 때 당했던 피해자의 심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면서 그때의 아픔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내면의 절망과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수치스럽지만 과감하게 뒤늦은 고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릇된 일탈 행위가 빚고 있는 이 학폭의 현상만을 바라다 보며 단지 그들만을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른들의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증오 심리, 그리고 집단적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소수를 억누르려고 하는 폭력의 사회 심리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데 그 좌절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반목과 질시, 너를 꺾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의 대결 심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30명 안팎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들이 같은 당 의원들로 하여금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열렬 지지 세력인 개딸들의 입에도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인민재판의 난동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린 학생들이 자행하는 이른바 일진 패거리들 이상의 테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지지층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데 오늘 한국 사회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폭력과 학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양심선언을 종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아예 당에서 쫓아내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정치를 한다는 나라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폭거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한국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뭐 다수의 폭거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아작이 나는 무서운 집단적 광기가 난무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국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단 자신들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있다 왔다 하면은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나와 투쟁입니다. 이번에 건설노조 사태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횡포로 얼룩져 버린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유교 사상의 꼰대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기본 골격입니다. 아이들의 학폭은 혀를 끌끌 차며 참 어린 놈들이 세상 말조네 라며 치부하면 그만인 것이 아닌 것이 오늘 한국 사회 전방위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이 못돼 먹은 폭력성의 인성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의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고개에 뻣뻣이 내밀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압살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는 야당 대표에게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목에 핏대 세우고 거리로 나서며 반정부 투쟁을 일삼고 있는 이 정치 지지 세력들의 분노와 저주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힘없는 학우를 집단으로 조리돌림하는 그 절망의 폭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회 심리입니다. 한국 사회의 폭력성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답습하게 만들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절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째 우리 민족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참에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각성과 함께 이 한민족의 정신적, 정서적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야말로
비난의 손가락을 특정 계층의 타인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혹시 알게 모르게 자행했던 과거 잊혀졌던 죄의식의 심리가 존재할 때 우리 개인적 양심을 일깨워주는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의 학대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빗으로 꽂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학대의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태선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